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지역을 달궜던 가장 핫한 뉴스를 정리하는 인천 뉴스콕 시간입니다. 남인천 방송과 CJ 헬로 북인천 방송이 함께 지역의 핫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보도 내용은 물론 방송에서 담지 못했던 취재 뒷이야기까지 다양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뉴스콕 지금 시작합니다. 부평구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부평 11번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최근 사업의 필수 조건인 부평 미군기지 오수정화조 부지의 반환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와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필 기자, 먼저 일부 지역 언론에서 제기한 사업 좌초 가능성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먼저 논란이 된 부평 미군기지 오수정화조 부지가 어디인지를 한번 먼저 짚어볼게요. 네. 오수정화조 부지는 이제 부평 부원초등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5,700여 제곱미터의 크기의 부평 미군기지에 속해 있는 부지입니다. 네. 부평 미군기지인데 부평 미군기지에서 이제 떨어져 있는 곳에 자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평구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제 11번가 프로젝트인데, 네. 이 11번가 프로젝트의 주요 기반 시설 중 한 곳인 혁신센터가 이곳에 이제 들어섭니다. 예. 부평구는 올해 안으로 오수정화조 부지를 이제 국방부로부터 우선 반환받아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런 계획인데, 최근 한 지역 언론이 이 주한 미군과의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제 네.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이제 미군 간의 부평 미군기지 반환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미군이 이제 오수정화조 부지를 포함한 이제 그 부평 미군기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반환하기 희망한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네. 정화조 부지 이제 환원이 안 되면 이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고, 네. 최악의 상황에는 사업이 백지화될 수 있다고 보도를 한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 이제 사업이 백지화될 수도 있다. 이거는 조금 심각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정말로 상황이 그렇던가요? 좀 실제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예. 예. 먼저 이제 부평구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부평구는 현재 국방부와 오수정화조 부지 우선 반환에 대한 지금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일선에서 네.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수정화조 부지 반환 절차는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부평구와 국방부는 오는 5월 이제 오수정화조 부지 우선 반환을 위한 협약을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부지 반환이 어렵다는 이제 보도와는 정반대의 이야기인 거죠. 부평구는 이제 협약에 따라서 부지 매입 대금 119억 원을 납부하고 지하수 등 오염이 확인된 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이제 정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특히 이제 부평구 관계자는 이제 해당 언론의 이제 보도를 보고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해당 기자가 어디에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썼는지 본인들도 궁금하다고 이렇게 묻기까지 했습니다. 네. 인천시와 인천시 의회에도 이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공식적으로 오수정화조 부지 반환에 우선 반환에 있어서 어렵다라는 공식 보고를 어디서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네, 현재 근데 공여구역이기 때문에 이게 미군과 협의가 필요한 건 좀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방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먼저 박남춘 인천시장이 최근 인천시 의회 시정 질의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현재 국방부가 미군과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리고 현재까지 제가 들은 바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내년에 착공하게 되면 22년도에 지금 이제 준공할 예정입니다. 네, 박남춘 인천시장의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요. 보셨던 것처럼 이제 국방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를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 그리고 인천시가 활발하게 이제 국방부와 논의를 이어가야 하는데, 이제 부평의 이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죠. 이제 국회 국방위 소속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지역의 수건이었던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삼보급단 이전 사업을 이끌어내기도 했고요.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이제 계획대로 11번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꾸준히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평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인데 네, 순조롭게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수구에서는 과거 영어체험센터의 운영 주체를 비영리 단체로 제한하느냐, 제한을 하지 않느냐를 두고 논란이 됐었는데요.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가 위탁운영 참여기관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공공성 훼손 문제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원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먼저 리포트 보시죠.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운영 주체를 놓고 열띤 논의가 벌어집니다. 운영기관을 비영리 단체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운영 주체를 제한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참여기관에 제한을 두자는 건
영어체험센터가 본래의 취지인 공공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영리 쪽에 풀어서 영리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방관하는 것은 기부 체납한 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시설에 대한 저는 방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위탁기관에 제한을 두는 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영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가 극히 소수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단체가 운영을 맡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각도로 열어놓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거를 그냥 여기를 묶어놓고 이 부분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의견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보다는 전체 다 풀어서 국민들이 선택하게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공정한 기준과 과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관이 선정되는 게 옳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연수구도 충분히 경쟁력 있고 좋은 업체가 들어온다면 이게 영리든 비영리든 이걸 우리가 조례에 국한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고, 연수구는 본래의 기능이 변질될 것을 우려하는 주장에 영어체험센터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민간 위탁 공고 또는 계약 단계에 충분히 예방장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영리를 국한할 경우에 거의 업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수도권 열어도 많지 않습니다. 거의 한두 개 막 이렇게 오면은 그때 우리가 또 이거 딜레이 되고 다시 또 열어야 되고 그럼 또 조례를 또 바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자치도시위원회는 해당 조례를 표결에 붙였고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논란이 됐던 영어체험센터 설치 조례는 운영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는 원안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다양한 외국어를 교육하는 국제언어체험센터로 명칭과 기능을 변경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네, 리포트 확인해 봤는데요. 원태규 기자, 이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운영 주체 논란이 시작이 된 배경부터 한번 좀 짚어보고 싶어요. 네, 연수구 영어체험센터는 원래 5월이 개관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음 달이죠. 그런데 사업을 시작할 당시 연수구와 연수구 의회가 이걸 각각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네. 구의회 예결위가 사실 지난달에 이 영어체험센터 설치 관련 조례안을 한 차례 보류를 시킨 바 있습니다. 쟁점은 이 센터가 운영을 영리단체에 맡길 것이냐, 비영리단체에 맡길 것이냐였는데 영리단체에 이 센터의 운영을 맡기면은 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너무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지 않을까라는 네. 우려가 크게 제기됐습니다. 이 당시. 그래서 좀 더 구의회 예결위에서는 논의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보류를 시킨 거고요. 네. 본래의 목적은 주민들과 취약계층에게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영어 교육을 지원한다는 건데 그 취지와 어긋나게 되면 학원과 비슷한 시설을 구해서 운영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실제로 나왔습니다. 우려까지.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되면 문제일 텐데 이게 왜 이번에는 연수구 의회 상임위가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한 건가요? 그러니까 한쪽 주장은 영리기관이 운영 주체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비영리 단체만으로 이 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끔 제한을 하자라는 주장이죠. 네. 하지만 반대 입장은 사실은 영리기관에 맡기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집행부의 입장은 영리기관에 맡기자는 주장이 아니라 조례로 영리냐 비영리냐는 제한을 두지 말자라는 주장이었거든요. 만약에 제한을 했을 경우 리포팅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제한을 했을 경우 인천은 물론이고 범위를 조금 넓게 봐서 수도권까지로 확대를 한다고 해도 영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는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참여기관이 없을 수도 있고 만약에 네. 공고를 올렸는데 위탁기관 선정 공고를 올렸는데 참여기관이 없을 수도 있고 워낙 소수다 보니까 또 자격이 없는 단체가 운영을 맡을 수도 있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게 연수구의 주장이었고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또 상임위에서 운영 주체를 제한하지 말자고 주장을 하는 의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어쨌든 결국에는 운영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건데, 근데 어쨌든 예상됐던 우려의 지점도 있잖아요. 그럼 우려는 어떻게 해소 가능할까요? 네, 물론 우려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때문에 여전히 우려를 걱정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네, 하지만 우선은 고남석 청장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밝혀왔어요. 이 시설을 영리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 이 시설을 돈벌이로는 활용을 절대 하지 않겠다. 왜냐면은 어쨌든 이게 주민들의 기부 체납으로 시설이 시설이 마련된 거고 네.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구에서는 매년 6억 원의 예산을 구민의 혈세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쓰겠다고 약속을 몇 차례 했었습니다. 네. 또 담당 부서에서도 영리단체가 맡든 뭐 비영리단체가 맡든 지급되는 운영비는 똑같고 또 인건비와 교구비, 시설 관리비가 전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서 받는 만약에 뭐 학생들에게 뭐 돈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또 구비로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또 불안해한다면은 운영단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뭐 제약을 줄 수 있다라고도 뭐 밝혀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야기했던 대로 우려 없이 이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요즘 한창 화제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계양구 계양경기장 서부천 일대에 조성된 배우 박유천 씨의 이름을 딴 박유천 벚꽃길인데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내용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계양구의 박유천 벚꽃길 존폐를 놓고 이슈가 좀 되고 있죠. 관련 취재 내용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요즘 가장 유명한 길입니다. 현재 인천시 계양구 서부천 일대 2.6km 구간을 따라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 있는데요. 이 길은 지금은 벚꽃이 다 지고 없지만 한창 꽃날들이 철에는 지역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길에 300m에 달하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이름을 딴 벚꽃길이 있는데요. 네. 이 길을 조성할 당시인 지난 2012년 말에 박유천 씨의 팬들이 500여만 원을 기부해서 스타의 벚꽃길을 만들고 30여 개 메시지를 좀 꾸몄습니다. 네. 연예 활동 당시 박유천 씨의 발언, 또 인터뷰 내용, 또 드라마 명대사로 해당 공간을 좀 꾸렸고요. 또 한쪽 벽면에는 박유천 씨를 캐릭터로 형상화한 벽화도 있습니다. 네. 한때 한류 스타인 박유천 씨의 해외 팬들이 방문하는 공간이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번에 최근에 박 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으면서 지역에서는 이 박유천의 이름을 딴 벚꽃길을 없애달라는 이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 민원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민원이라고 하면은 이 길을 거의 매일 지나는 지역민들은 빨리 길 위에 메시지를 다 떼버리고 네. 좀 이 길을 없애는 걸로 하자. 네. 뭐 이런 입장들이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TV에 나오고 하니까 좀 안 좋더라. 자꾸 이름이 이렇게 저거 되니까 올 때 갈 때 볼 때마다 자꾸 말하게 되더라고. 별로 안 좋죠. 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뭐 소문이 안 좋으니까 뭐 또 보기도 또 그렇잖아요. SNS나 뭐 그런데 진짜 안 좋은 글도 많긴 하는데 뭐 이렇게 있는 건 뭐 얼른 좀 뭐 치워줬으면 좋겠죠. 저기로서는 우리 시민으로서는. 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불쾌하고 또 부정적인 여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지역의 산책로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가다 보면은 그런 불쾌한 사건들이 자꾸 떠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입장들이 많았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이제 많은 말들이 있고 이제 여론도 좋지 않은데 네. 박유천 벚꽃길과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 강남구의 로이킴숲 네. 논란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떨까요? 박유천 벚꽃길도 비슷한 수순을 갈까요? 어떨까요? 네, 비슷합니다. 스타의 팬들이 조성한 공간이고 또 이들이 최근에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이라는 점에서 두 공간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강남구의 로이킴숲은 사건이 좀 불거지자 빠르게 좀 철거됐습니다. 반면 이번에 이제 그 박유천 벚꽃길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지역의 봉사단체예요. 근데 네. 철거 여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사건이 불거졌을 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박 씨의 혐의가 확실해지고 나면 존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네. 바로 지난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에서 박 씨의 마약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곧장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따라서 정확한 마약 혐의가 밝혀질 때까지 믿고 두고 보겠다던 이 지역 봉사단체에 저도 이제 다시 한번 통화를 시도했는데요. 마약 양성 반응이 이제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이후 이 벚꽃길의 명칭을 없애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간단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벽화의 경우에는 교체 시기가 다가온 만큼 네. 또 새 그림으로 8월 달에 단장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실 박 씨는 수년 전에도 이런 개인 사생활 논란으로 한 차례 좀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 당시에는 무혐의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떠올려 보면서 이 봉사단체는 끝까지 이제 믿어준다고 했는데 끝내 마약 양성
양성으로 밝혀지게 된 겁니다. 한편 계양구는 벚꽃길의 관리 권한은 계양구에 없지만 또 주민 민원이 잇따르는 만큼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던 책임이 있는 봉사단체와 협의해서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한때는 또 지역의 명소였지만 이 무리로 얼룩진 연예인길은 어쨌든 박 씨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빠른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과정도 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악기 제조회사 콜텍, 국내 최장기 노사 분규 사업장이던 콜텍 노사가 12년간 이어져 온 갈등을 마무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합의를 기뻐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콜텍과 함께 복직 투쟁을 벌여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콜트 노동자들이죠. 이 콜트 해직자들은 여전히 공장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며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먼저 리포트 보겠습니다. 대법원 앞 허름한 천막, 빛도 들어오지 않는 이곳은 콜트 해직자 방종훈 씨가 머무는 곳입니다. 콜트는 지난 2007년 부평공장 생산직 근로자 56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이어 2008년 공장을 정리하면서 직원 122명이 한꺼번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사측은 경영상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콜트 악기는 꾸준하게 순이익을 올려왔던 상황. 해직자들은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법원은 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해직자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콜트는 같은 해 5월 복직한 이들을 또다시 해고했습니다. 일할 곳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콜트 악기 부평 공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LPG 충전소가 들어서 있는데요. 지난 2012년 2월 콜트 측은 이 공장 부지를 LPG 충전소 사업자에게 매각했습니다. 콜트는 공장을 팔아 근로자들이 일할 곳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직자들은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없앤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를 봐달라고 그랬지 돌아갈 곳 있고 없고를 봐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돌아갈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돌아갈 것을 없앤 것을 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못했다. 그러던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거래 의혹에 콜텍 해직자들의 소송이 포함된 사실이 공개됐고 콜트 노조는 농성장을 대법원 앞으로 옮겼습니다. 사법농단의 피해를 원상복구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사법부의 개혁은 힘들다. 그러면 그 피해들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 다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도 해결의 문제도 있겠지만서도 그런 차원에서 여기 와서 농성하게 된 거죠. 콜트 해직자 21명은 12년째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콜텍의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이제 리포트 같이 확인해 봤는데 이 콜트 악기 공장이 부평에 있었잖아요. 뭐 당시에 정리 해고 과정, 뭐 직원들의 농성 과정 계속해서 이재필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해 왔죠. 맞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인천에서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만으로 12년, 횟수로 13년 차인데 네. 그만큼 긴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써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해직자들의 복직 요구와 공장 점거 그리고 이제 강제 퇴거에 따른 마찰까지 현장에서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네. 사감을 빼고 말씀을 드리면 해직자들의 당시 이제 복직 투쟁은 굉장히 힘들고 치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콜텍 합의를 두고 콜트 노동자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좀 어떤가요? 네. 응원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복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현재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없잖아요. 때문에 복직한 이제 3명의 노동자는 5월 30일부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콜트는 이제 위장 폐업을 주장하면서 이제 회사의 공장을 원상 복구시켜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해 왔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안 된 거죠. 여기에 이제 회사가 자행한 정리 해고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는데 네. 이 부분을 진정한 사과라고 콜트 노조는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합의로 이 콜트와 콜텍의 노사 갈등이 다 마무리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해직자들의 싸움은 아직 끝난 게 아닌 거네요.
네, 한 주간의 핫 이슈로 마련한 인천 뉴스콕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요 현안은 물론 숨겨진 소식을 더욱 심도 있게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